혜주야, 엄마 왔어. 편안하지? 6학년 넘어오면서 일형당뇨 진단을 받아서 온몸이 주사바늘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평생 아프다가 가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공포 속에 아이를 혼자 보냈다는 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. 평생 아프기만 했던 딸은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. 아휴, 정말? 아유, 저게 세상에. 사랑한다, 혜주야. 사랑한다. 엄마 갈게. 사랑한다.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. 오늘 낮 12시 50분쯤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27살 남성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2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. 뭐 소리가 나더래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격척들이 막 뛰어오더라고. 뛰어 들어오는데 실제 사건 이러면서 막 무전을 치더라고. 강원도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가해자 김 씨와 혜주 씨. 여자애 활동하고 성격 좋았어. 남자도 아주 애가 아주 착하고 안타까워.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이더라고, 볼 때는. 근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. 참.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만 봐왔다는 주변 이웃들. 이런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? 딸이 떠난 지 7개월. 엄마는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고, 동생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. 아휴. 병원에서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. 경찰에서도 참. 보지 말라 그랬고, 입관할 때도 아예 아이를 보질 못했으니까. 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가족 중 혜주 씨를 유일하게 본 건 외삼촌뿐.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단 한 곳도 상한 곳이 없었어요.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어요.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아휴. 세상에.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. 얼굴을 그렇게 찔렀다고요. 아유. 말 그대로 난도질이었어요. 난도질. 전신에 찔린 상처가 너무 많았다는 게 제일 특이하죠. 특히 얼굴 부위하고 몸통 옆부분 이쪽에 집중돼 있었고, 목 양쪽에 있었던 그 손상들은 안쪽에 큰 중요한 혈관들 손상을 시키면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. 세상에. 김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왜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요?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? 평상시에 말다툼을 하던 아이들도 아니고 둘 사이가 너무 좋았었어요.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만한 요만큼의 일도 없었어요.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착했던 사람이 그 형이 왜 그랬을까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.
선천적으로 일형 당뇨를 앓고 있던 혜주 씨. 지난 22년 5월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. 그 무렵 지인 소개로 만나고 있던 김 씨가 자주 병문안을 오게 되면서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. 만나다 보니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이제 뭐 그런 얘기해서 너는 외동아들인데 너희 부모님도 너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 이렇게 아픈 아이 원하시겠냐. 그냥 만나기만 해라. 더 생각해봐라. 더 생각해봐라.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는 사랑한대요. 그리고 자기가 해줘 보듬어 줄 수 있다고. 두 사람은 올해 3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살림을 합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의 실제 음성입니다. 긴급 신고 올립니다. 경찰입니다. 신고 내용 말씀해 주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여기 아파트 인데요. 네. 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. 좀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떤 상황이세요?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제가 난도질했거든요. 좀 현장에 좀 계셔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그날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? 진실을 아는 오직 두 사람.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약혼녀를 살해한 가해자 김 씨뿐입니다. 김 씨가 약혼녀를 살해한 그날의 전후 상황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. 사건 전후 돌아가서 단서를 찾아보는 거겠죠? 예. 혜주 씨가 일하던 카페에서 함께 일했다던 전 카페 직원을 만났습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였지만 결혼 준비를 위해 의료 수급을 포기하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 혜주 씨. 아마 투잡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좀 더 좋은 자리를 찾고 싶어 했고 좀 더 뭐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. 당뇨가 있어서. 사건 전날 두 사람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. 김 씨가 자주 와서 일을 도와줬었다고 합니다. 뭐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문제는 문제 없어 없어 보여요. 보이는데요? 예. 저랬는데 왜 다음날 그랬을까요? 어땠어요, 그 두 사람?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. 도시락도 싸갖고 오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 사진에서 봤잖아요. 특기에서 기억하는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? 그런 건 없어요. 아픈 몸으로 일하는 여자친구를 살뜰히 챙겼다는 김 씨. 사건 전날 두 사람을 본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. 바로 평소 두 사람과 자주 어울렸다는 김 씨의 오랜 친구 지훈 씨. 처음에 들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혼자 울기도 하고 여자친구랑도 친했었고 서로 둘 다 친했었어가지고 이게 뭐 믿겨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그 사건 전날 저녁에 그때 둘 사이에 뭔가 사이가 안 좋아 보이거나 이런 거?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. 이상한 건 없었어요.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었고 항상 둘이 웃으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저도 랑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가지고 욕도 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. 남자들끼리? 예. 이야. 10년이 넘도록 친구로 지내왔지만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일이 없었다는 김 씨와 친구들.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시간은 잘 안 가요. 왜냐면 오래 봤던 친구기도 하고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뭐 사이코패스고 정신질환이고 그런 애가 아니라가지고 그런 애는 아니에요. 저도 계속 의문이긴 해요. 계속 왜 그랬을까. 저도 진실은 알고 싶어요. 왜 그랬는지. 도대체 그날의 진실은 뭘까? 사건 당일은 월요일. 직장을 다니던 김 씨가 평소처럼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. 김 씨는 어떤 직원이었을까? 날마다 보시죠? 그럼요. 매일같이 결혼 한 번 안 왔던 친구예요. 많이 착했어요. 많이 착했어요. 말투가 또 이렇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. 김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뭔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요?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 가볍게 하고 그게 전부예요. 전혀 못 느끼겠어요. 그렇게 점심을 먹고 쉬다가
갑자기 나갔다는 김 씨. 김 씨가 회사에서 나간 시간은 12시 40분경이었습니다. 나갈 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속 나가더라고요. 김 씨가 다녔던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5분 거리. 실제로 김 씨는 회사에서 출발하고 약 7분 뒤인 12시 47분경 여자친구가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 씨. 피해자는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 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. 혜주 씨가 살았던 동네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.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갖고 그렇게 된 거 같아. 아, 그렇게 소문을 들으셨어요? 여자가 막 양말을 쳤나? 네? 아, 그렇게 들으셨어요, 소문을? 그 여자애가 너무 돈돈돈돈돈 하면서 막 그 너무 문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응? 그런데 그게 자꾸 귀에 들리니까 얘가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그 출입하는 현장을 목격을 한 거야. 가해자가. 그래서 일하다가 쫓아간 거예요.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, 영화에서. 회사에서 혜주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 소문은 사실일까? 저희도 여기에 그때 뭐 이상한 소문 엄청 많이 들었어요. 수사하실 때 여기 뭐 치정 사건이라고 할 만한. 아, 그런 거는 저희도 지휘팀도 없지. 휴대폰에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. 실제로 혜주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제작진. 휴대폰 보면 다 나오거든요. 확인해봐야 됩니다. 아이고 아직 핏자국이 있네요. 아이고. 사건 당일의 통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. 김 씨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사건 전날인 23일 오후 8시 49분. 그리고 사건 당일의 점심시간, 여자친구 혜주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.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.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요. 정말 김 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약혼녀를 살해한 걸까요? 아이고 이유 없이 그랬을 리는 없을 텐데. 상식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죠. 그런데 체포 당시 왜 피해자를 죽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김 씨. 옆집과 다툼이 있었거든요. 층간소음이요. 그동안 옆집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로 인한 갈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데요. 참다 못한 김 씨가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아이의 엄마는 되려 김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. 작년 6월 옆집에 고소당한 뒤로 김 씨는 많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. 아니 저게 살인한 이유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 어머니 경찰서 가는 게 무서워요.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? 왜 죽이려면 그 여자를 죽여야지. 싸우던 여자를 죽여야지. 피해받고 있는 자기 결혼할 여자를, 사랑하는 여자를 왜 죽였냐. 그러니까요.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. 저희도 이해가 안 가고. 그런데 이웃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은 나한테 이사 갔어. 어? 이사 갔죠. 한 얼마 안 되고 사고가 난 거예요. 이사를 갔다고요? 이사를 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. 사건이 있기 전에 옆집은 이사를 갔던 상황. 그의 범행 이유는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범행 이유를 말했다는 김 씨. 결혼을 앞두고 부채가 늘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.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두 사람은 실제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빠듯했던 상황. 이번 달 핸드폰 요금 20만 원 같은데. 뭐 했느냐? 소액 결제했냐? 아니 소액 결제를 왜 해? 오빠 한 것도 없는데. 빚만 갖다 인생 끝날 거야? 아니지. 그러니까 빌리지 말라고. 알겠어. 그거 안 빌리면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건데. 저한테 사실은 매달 50만 원 빌릴 때 있고 100만 원 빌릴 때 있고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계속 이게 내 돈 같은 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돌려막게. 그래서 내가 한 달만 허리띠 꽉 돌려매라. 그럼 다음 달에는 네 월급 그대로 갖다가 네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어요. 안 되더라고.
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약혼녀를 살해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? 납득하기 어렵죠. 이해하기 어려워요. 이게 뭐 납득이 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뭐 조금이라도 아 그럴 수 있었겠다 라든가. 그런데 뭐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. 왜 죽였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.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. 그런데 조사 중 나온 결정적인 이야기. 여자친구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날 실행에 옮길 마음이 들어서 죽였습니다. 그 사람이 딱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단서였죠. 검사한테도 알려줬어요. 일부러 제가 좀 강조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는 아닌 것 같다. 근데 그걸 뭐 법원에서 지가 좀 안 했다고 그런 말 안 했다고 또 몰세 해버리니까. 그는 이후 재판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선고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자친구가 정신지체냐는 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. 갑자기 진술을 또 또 바꿨어요. 바꿨어요.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김 씨. 지금 이 정신지체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지금 경찰서가 어디고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그 선고하는 날, 그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.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거죠. 왜 모르겠어요, 본인이. 알죠. 근데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죠. 재판부는 김 씨의 아버지가 실제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. 저희 아이는 정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상태잖아요. 근데 그 말을 믿어준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. 저희 검사가 항소를 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항소가 들어가 있더래요. 그 17년도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. 항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. 와. 그의 가족은 어떤 입장일까? 김 씨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맞아요. 아버지세요? 안녕하세요.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어머니 안 계세요 혹시? 네? 어머니 안녕하세요. 내가 잘하는 내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착해서 아휴. 그렇지만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재미니까 할 말을 꾹꾹 참는 거야. 왜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한테는? 모르겠어요. 지 따로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? 내가 너무 억울해. 나도 억울해요. 그래서 재미니까 너무 미안해요. 전문가는 김 씨의 범행을 어떻게 볼까? 한 번도 아니고 190여 차례를 공격했다. 이거는 그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. 좀 주목이 되는 것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피해자가 없어짐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지워질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이라는 거예요. 이미 동거를 해가지고 이제 알 거 다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뻔한 그 조건에서 자기는 결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결혼하기 싫은 거죠.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나 결혼하기 싫다 라고 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?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심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.